다음은 제28대 한국고고학회 박순발 회장의 퇴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고학회 회장 박순발입니다. 하루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1년이 가고 또 제가 학회장의 임기를 소임을 다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새롭게 겪은 지난 2년 동안은 아주 각별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찍이 인류가 겪지 못했던 미정류의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 전염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그 와중에 여러분들 건강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보내는 그 기간에 대한 소회가 다를 줄 압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경험들 저 자신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금년 2021년도는 각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대학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교육되기 시작한 지도 따져보니까 60년이 되는 해이고요. 얼핏 다시 헤아려 보니까 한국고고학회라고 하는 우리 학회도 이 1976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꺾어지는 4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합니다만은 제가 이 학회를 맡았을 때에 2019년 총회 때 무렵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변화는 추구하지 않겠지만은 필요한 변화는 해 나가야 되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2020년 새 인사와 겸해서 올린 말씀 중에서 제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세 가지 중점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삼스레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학회가 중장기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역시 이 재정적인 기반이 되겠습니다만 그 재정적인 자립의 기반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고학의 후속 세대,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는 특히 현장 실습과 같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하나의 제도화된 든든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화라든지 표준화라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회와 이 사회가 마주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접촉면이라고 그럴까요?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닫힌 이 지구촌의 이른바 전 지구를 엄습한 큰 난리와 같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제 임기 2년 동안은 그 기간과 고스란히 같이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이전에는 전혀
조차 하지 않았던 비대면의 그런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했던 대면의 관계가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그리워해 마지 않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회로 돼버리고, 그리고 종전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대단히 우리가 이 특별한 관계였다면 지금은 대단히 일상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사회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흔히 화두로 미래의 디지털 사회, 디지털 혁명의 사회, 혹은 기술 혁명의 사회, 이런 것을 말로는 언급해 왔더랬지만 실제 그런 사회가 이렇게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측면도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등에 떠밀려서 어쩌면 마땅히 맞이해야 될, 마땅히 가야 될 미래를 조금 더 빨리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은 아주 특별한 나날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학회의 중요한 논의사항들은 줌이라고 하는 가상의 하나의 그 회의, 가상회의를 가능케 하는 앱상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크고 작은 학술 행사 역시 이 스튜디오에서 마치 촬영하듯 해서 유튜브로 중계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서 미래의 디지털 사회가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늘 대면의 세계에서는 늘 만나서 얘기하고 나눈 토론, 학술 행위, 그 결과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대개는 영상은 사라지고 많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학회 활동이라든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디지털 자료화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재현 가능하고, 그 재현한 그 내용으로서 우리 활동이 고스란히 보존된다는 그러한 각별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디지털 기반의 미래 사회를 우리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행위 기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New Normal, 새로운 기본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외부적인 그리고 수동적인 그 계기에 의해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간의 학회에서 우리가 한 활동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이 정회원들의 직선으로 해서 디지털 투표 방식으로 학회장을 뽑는다는 학회장 선거 방식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회원들의 그 관심과 그리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의사 결정의 그 집행과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이 비대면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회장 선출 방식을 우리는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요한 학회지의 그 출판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인쇄를 하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수반되는 오프라인 방식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디지털 자료화하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 디지털 자료화의 그 확산을 위해서는, 그리고 학회지에 대한 접근에 말하자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라인 방식의 전자출판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출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종이를 우리가 많이 쓰지도 않아도 되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학회의 여러 활동이라든지 중요한 사항들을 직접 이렇게 쉽게 회원 여러분들과 일반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활용해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회에는 이전에 그런 업무가 없었던 만큼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기구도 필요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할 인적인 요원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새로운 시대 변화, 그 새로운 우리 고고학과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 내지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학술회의 운영 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학술회의 방식은 이른바 학회가 기획을 해서 조직을 하고 발표자를 섭외하고 발표 논문 내용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그런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라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회의 진행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학문의 초기적인 시점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든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획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결과를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고고학회 이외에도 각 지방에는 지역학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학회들이 많이 있고, 또 각 분야사마다 분과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그런 학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러한 심포지엄 방식의 회의보다는 발표자, 학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이 자세가 능동적이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회 운영 방식을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발표자들이 혹은 연구자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2차례 정도 전국대회를 치러 봤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자체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종래 심포지엄 방식이 갖는 고비용 구조를 좀 더 저비용 구조로 바꾼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다양성을 확대하고,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턱을 대폭 낮추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회가 추구하겠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학문 훅속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에 있어서 고고학 교육의 내실화,
이 내실화라고 하는 부분 결국 이 실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고고학 실습은 아시다시피 이 유적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효과 있는 유효한 실습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학과 단위로 혹은 대학 단위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이 경제적인 여건상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그런 발굴 조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국내 연구 조사 기관이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지방 연구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민간 영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기구들이 많긴 하지만 공적 조사 영역에서 그러한 것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교육 효과를 정대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그 토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재연구소 그리고 학회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좀 구축하고 협력의 기반 위에서 한국 고고화 현안 중에 하나인 실습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지난 2년 동안에 노력했던 하나의 중점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교육개선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 학회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 서울대학의 김장석 교수 이하의 여러 위원들께서 협심 노력한 결과에 그 소개의 성과를 금년도 2021년 여름에 하계 캠프 형식으로 첫 발을 디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시정해야 될 점 그리고 새롭게 더 확충해야 될 점도 있으리라고 여깁니다만은 첫 발을 디딘 만큼 그것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요즘 사자성어로서 이렇게 하늘을 뭐 매듭을 짓고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도 합니다만은 어떤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에 끝이 있다는 사자성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시유종이라고 해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뭐 얼핏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유시유종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사자성어는 단순하게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어떤 뜻한 목표, 목적을 끝내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유시유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변화, 여러 가지 생긴 목표 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2년 동안 맡은 이 고고학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려고 노력했고 대체로는 건수에 도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그 변화의 방향이 옳더라도 일정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정한 그 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정착이 되어서 보다 고고학회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28대 운영진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번 이런 일련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함에 있어서 유시유종의 정신으로 노력해준 여러분들의 노고를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회의 여러 가지 학회를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에는 각 위원회의 그 책임 맡은 분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학회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학술회의이죠. 학술회의를 조직하고 기획하는 기획연구위원회의 김규은 위원장님,
그리고 학회의 가장 중요한 학회지를 편찬 발간하는 임무를 맡은 편집위원회의 김범철 위원장님, 그리고 보다 높은 학술 윤리를 지향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술윤리위원장의 김길식 교수님, 그리고 이번 학회 운영 가운데서 중점을 두어서 봤던 교육 개선과 관련된 현장 실습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여러 제도의 정비를 총괄했던 교육개선위원회의 김장석 교수님, 그리고 여러 대외 교류 활동과 관련해서 그걸 총괄해 주신 최종택 교수님, 그리고 뭐니 해도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 주신 황재훈 총무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위원들뿐만 아니고 총무관사 역할, 아주 일이 많은 총무관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준 조진경 간사, 그리고 편집 간사를 맡아서 훌륭하게 임무를 다해준 박주영 간사,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하는 새롭게 고고학회의 운영 핵심이 되는 홍보간사의 권은영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소식입니다. 학술, 연구, 그리고 행정이 삼자가 흉금을 터놓고 고고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간 드디어 이번 해가 가기 전에 그 공간의 현판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12월 28일 현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현판식의 진행 사항도 유튜브로 중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맡은 2년 동안의 고고학회 활동 내용을 두서없이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전부 자기 나름의 변명과 잘했노라 하는 그런 홍보성 말씀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고고학 회의 발전, 학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고고학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큰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퇴임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연말 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